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비전 코치 손재모의 성공 노트 그 6번째 시간 자기 배반 안 하기입니다. 자기 배반이란 말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건데 오늘 한번 저와 같이 자기 배반이 뭔지 또 저걸 왜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걸 안 하는 게 우리 성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성공은요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꿈을 꿔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먼저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걸 목표화 시키는 과정이죠. 우리가 흔히 목표 설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꿈에다 구체성을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규모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기한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목표 설정 단계가 있고요. 이 목표 설정 단계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 챕터를 활용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게 되죠. 로드맵을 세우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목표들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의 계획을 또 하게 됩니다. 계획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계획이 행동으로 넘어갈 땐 중간에 반드시 믿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어줘야지 행동하거든요. 안 믿어지면 행동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를 하다가 행동력이 떨어질 땐 나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꿈을 들여다보고 목표를 확인하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또다시 이걸 하면 이게 되겠다 라는 어떤 믿음을 키운 다음에 또 행동하게 되죠. 자,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꿈꾸고 목표를 세우고 또 믿음을 키워 나가다 보면 우리 뇌에서 그 꿈들을 이루어주는 어떤 실마리 같은 행동들을 떠올려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같이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감 또는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직감이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르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 직감과 영감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꾸 자신의 어떤 판단과 기준을 세워서 그 행동을 미루거나 또는 다른 어떤 생각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는 자기 배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계획과 믿음과 행동이란 단계는 과정 속에서 계속 선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뭔가를 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잘 안 돼. 근데 또다시 내 꿈을 확인하고 또 계획을 점검하고 또다시 나의 믿음을 키워 나가다 보면 이런 걸 해볼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런 행동들을 해볼까?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계획과 믿음과 행동은 항상 이렇게 선순환을 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으로 하나씩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영감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잘못 알려진 명언이 뭐냐 하면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에디슨의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니까요. 자, 근데 그 명언이 나오게 된 에피소드가 에디슨이 이제 어떤 파티에서 기자들이 이 에디슨한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성공을 하고 전구를 발명하고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재들은 99%의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1%의 영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나도 10,000번의 실패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지만 이 1%의 번뜩 드는 이 아이디어, 이 영감이 없었다면 99의 노력들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자들은 보통 이렇게 특징적인 단어들만 받아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재, 성공, 1% 영감, 99% 노력 뭐 이렇게 받아 적어가서 타이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명언이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에디슨의 의도는 이 말의 의도는 이게 아니라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 오보가 났던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잘못 알려진 명언으로 우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영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을 밝힐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필라멘트를 발명해야 된다는 그 확고한 꿈이 영감들을 떠올리게 만들었고요. 10,000번이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노력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 첫 번째 들었던 전 세계 전 세계가 자기가 만든 필라멘트 전구를 통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의 그 상상, 그게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영감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실마리들을 제공해 주는 건 그런 영감들을 통해서 오는 신호들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흔히 아는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이분들 보면 어떤 생각 주간이란 걸 가져가지고요, 일주일씩 온종일 일주일 동안 생각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IT 기기랑 차단이 되고요. 그 기간 동안은 책 보고 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영감을 얻기 위한 시간들을 그만큼 보낸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시 이렇게 업무로 복귀를 하면 그때 얻었던 영감들을 정리해서 그걸 또 어떤 사업에 적용하고 발명도 하고 적용도 해서 그렇게 성공했던 케이스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은 굉장히 직관을 따르고 영감을 따른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영감과 직감이 들었을 때 이걸 거스르는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자기배반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자기배반은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우리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이제 애들이 둘인데요. 애들 키울 때 어릴 때 젖먹이 때 보면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아이가 어리니까 같이 잠자리에 들잖아요. 자다가 보면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젖 달라는 소리인데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서 아이한테 젖을 주죠. 근데 분명히 아빠도 깨거든요. 저도 깬 경험 있거든요. 깼는데 귀찮으니까 자는 척해요. 그렇게 계속 누워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내가 깨서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고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자기배반이라 그러는 거죠. 길을 가다가 뭔가 굉장히 무거운 걸 들고 가시는 노인을 봤어요. 마음속에서는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자기배반인 거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생각들을 자기배반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라도, 예를 들면 누굴 만나봐야 되겠어, 누구한테 사업을 전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사실 우리 미팅 속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떠오를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적어놓기에 하죠. 적어놓기에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친구 저번에도 별로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 제대로 이해를 못하던데, 굉장히 반대하던데, 얘는 상황이 안 좋지, 얘는 시간이 없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판단해버려서 그 생각을 미뤄버리거나 하지 않게 되는 행동들을 자기배반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영감들이 결국에는 우리 뇌가, 우주가 우리한테 내가 꿈꾸는, 강력하게 상상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한 힌트로, 실마리로 떠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의 행동이 아주 작은 행동이고 사소한 행동이고, 이 행동이 내 꿈을 이루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다가도 그 행동을 주저없이 배반하지 않고, 자기 배반하지 않고 하다가 보면 또 다른 기회의 어떤 문이 되고, 또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문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했던 일들, 내가 꿈꿨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실마리들을 만나게 되고 연결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들면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대요. 저도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가끔씩 만나보면 성격이 되게 급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격이 급했던 게 아닌 거죠. 이렇게 대화 중에서 뭔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하시면 그런 분들은 바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거나 뭐 어떤 요구를 하시거나 요청을 하시거나 부탁을 하시거나 하시더라고요.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참 많이 배웠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구나. 저게 결국은 자기 배반하지 않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배반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이 길어지면 부정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떠오른 영감에다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자꾸 대입시키다 보면 결국에는요, 부정적이 되고요, 익숙한 결정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도전이라는 거, 뭔가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행동들이거든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자꾸 하시게 되거나 내가 자기 배반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익숙하게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감대로 결정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도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죠.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치거나 할 때 우리 왜 잘 몰라가지고 겐또라 그러나요? 이렇게 넘겨짚을 때 첫 번째 찍었던 게 대부분 맞죠. 근데 막 고민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고치고 나면 보통 그게 틀려요. 예.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생각난 걸 바로 적어놓고 행동하시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행동하시는 거. 예. 그게 결국에는 자기 배반 안 하는, 예, 첫 번째 효과인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되는 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바쁘고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게 영감대로 행동하다 보면요, 자기 배반하지 않으시고 영감대로 행동하다 보면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또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주는 실마리가 될까, 이건 또 어떤 기회의 문이 될까, 이런 기대가 되게 넘치게 되거든요. 그럼 되게 신나요. 설사 그렇게 했던 그 영감대로 했던 행동이 내 예상과 다르게, 내 기대와 다르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랬어야 되는가 보다. 그분이 그렇게 거절했어야 되는가 보다. 오늘 약속에 펑크 났어야 되는가 보다. 전화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았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뭔가 내 어떤 그 순리대로, 내 영감대로, 떠올랐던 행동들을 실천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놓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막 급하게, 왜 안 받지? 왜 안 만나지지? 영감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요. 내 영감대로 했던 행동들은 그게 그랬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서 내가 영감대로 행동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되게 편안하게 비즈니스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이 떠올라서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안 받아요. 그럼 그래야 되는가 보다. 이것 또한 이것까지 예상된 나의 영감이었던 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면 또 나중에 전화가 와요. 그럼 그때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가 보다. 예, 이렇게 하나하나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영감대로 행동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들을 있는 그대로, 예, 받아들이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상황이나 사건들이나 일들이 이끌려 갈 거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예,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즐겁고 신나고 기대되는 하루하루들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네. 자, 세 번째는요, 애써서 우리가 방법을 찾느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계획을 했으면, 목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룰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명확하게 꿈꾸시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다 보면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가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 성공을, 내 꿈을 이루는 실마리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방법이 되어 가는 거죠. 네, 그것들이 방법이. 네, 그래서 애써 막 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 그 벽을 막 우리가 깨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법들은 자연적으로 떠오른다. 네, 이런 믿음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면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수많은 방법들이, 수많은 기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생기게 되고 만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자기 배반을 하지 않으면 얻게 되는, 예, 효과들인 것 같아요. 자, 결국 우리가 명확하게 꿈꾸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꿈꾼 것들을 믿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이루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 기회, 어떤 사람들을 떠오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순수하게 내 앞에 벌어진 상황,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붙잡고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고 도전해 나가다가 보면, 예, 결국 머지않은 시기에 내 꿈이 현실되어 있는 상황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보통 영감이 오면, 예, 그 영감 그대로 한번, 예, 실천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직감과 영감을 따른다. 이것도 자꾸 습관이 되잖아요. 내가 떠오르는 영감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을 안 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내 뇌도 그 영감들을 떠올리는 횟수가 줄어든대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근육처럼요. 자꾸 써야지 탄탄해지잖아요. 이 영감도 여러분이 떠오르실 때 그것들 자꾸 실천하는 습관들을 들이셔야지 뇌는 더욱더욱, 예, 좋은 영감들을 많이 떠올려주기, 예,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자기 배반하지 않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나은 컨텐츠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